결혼 40년 그녀는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남편 뒤에서 묵묵히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키우고 자신은 늘 마지막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메시지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오빠, 어제 저녁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엔 더 비싼 곳으로 가요. 40년을 바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박영숙, 60대의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는 그냥 참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를 꺼내들었죠. 3개월간 1,000만 원을 바람난 여자에게 쓴 남편에게 그녀만의 방식으로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8천만 원씩. 이것은 한 여자가 찾아가는 자존심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녀의 복수는 어떤 결말을 맞을까요?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박영숙은 6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였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도록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왔고 남편 박정수와 함께 소박하지만 안정된 삶을 살아왔다. 2딸을 키우고 손자까지 돌보며 바쁘게 지내온 그녀에게 가장 큰 행복은 가족의 건강과 평화였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 남편이 출근한 후 집안일을 마치고 드라마를 보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정수가 이렇게 일찍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와? 정수는 대답 대신 화장실로 향했다. 뭔가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배고프다며 부엌으로 직진하는 그가 말없이 화장실로 들어가다니. 영숙은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드라마에 집중했다. 한참 후 화장실에서 나온 정수의 얼굴은 유난히 붉어져 있었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뭔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여보, 내 휴대폰 좀 봐줄래? 자꾸 이상한 메시지가 와서. 영숙은 남편의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떠 있었다. 발신자는 미경이라는 이름이었다. 영숙의 심장이 쿵했다. 미경? 그녀가 아는 미경이라는 사람은 남편 회사의 부하 직원밖에 없었는데. 오빠, 어제 저녁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엔 더 비싼 곳으로 가요. 목걸이 정말 예뻐요. 고마워요. 언제 또 만날까요? 보고 싶어요. 영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메시지들을 하나씩 확인할수록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게 뭐야?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영숙은 놓지 않았다. 여보, 그게 아니야. 오해야. 오해라고? 이게 오해야? 영숙은 휴대폰을 들고 더 많은 메시지를 확인했다. 레스토랑 예약 확인서, 백화점 구매 내역, 호텔 예약.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미경이가 누구야? 회사 김미경 말이야? 정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답이었다. 언제부터였어? 여보, 언제부터냐고.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6개월. 아니, 3개월 전부터. 3개월이라고? 영숙은 앉아있던 소파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빠져 비틀거렸지만 분노가 그녀를 지탱했다. 그동안 나는 뭐였어? 40년을 함께 살면서 애들 키우고 시댁 뒷바라지하고 당신 뒤치다꺼리하면서 나는 뭐였다고. 정수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아니, 변명할 여지도 없었다. 휴대폰 속 메시지들은
그의 배신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으니까. 영숙은 휴대폰을 정수에게 던졌다. 휴대폰은 바닥에 떨어져 화면이 깨졌다.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정말 몰랐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배신감, 분노, 허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정수는 깨진 휴대폰을 주워들며 말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일시적인 실수였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영숙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침대에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다. 밤이 깊도록 정수는 방문 앞에서 사과했지만 영숙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켰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혼해야 하나? 아니면 참고 살아야 하나?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감정은 억울함이었다. 40년을 바쳐 살아온 자신이, 그토록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자신이 이런 배신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 새벽이 되어서야 영숙은 결심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붉게 부은 눈으로 부엌에 나왔다. 정수는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려다. 여보. 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지만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아침을 차렸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정수의 분량은 준비하지 않았다. 내 밥은 본인이 차려 드세요. 차가운 대답에 정수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다. 영숙은 자신의 몫만 먹고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정수가 출근한 후 영숙은 혼자 남은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었고 딸들에게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웠다.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큰딸 수진이 서 있었다. 엄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아, 수진아. 갑자기 왜?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어요. 엄마, 진짜 얼굴이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의 걱정 어린 눈빛에 영숙은 또다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꾹 참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잤어. 감기라도 걸리신 거예요? 목소리도 이상하고. 수진은 영숙의 손을 잡으며 걱정했다. 따뜻한 딸의 손길에 영숙은 더욱 마음이 아팠다. 이런 따뜻한 가정을 정수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단 말인가. 정말 괜찮아. 걱정 마. 그래도 병원 한번 가보세요. 요즘 환절기라 몸조리 잘해야 해요. 수진이 돌아간 후 영숙은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딸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특히 아직 결혼 준비 중인 둘째 수연이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오후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김숙자가 찾아왔다. 영수가 어디 아파? 얼굴이 왜 그래? 그냥 좀 피곤해서. 요즘 정수 씨는 어때? 요즘 남편들 정말 문제야. 우리 옆집 최 씨 남편도 그렇고. 숙자의 말에 영숙은 귀가 번쩍 열렸다. 최 씨 남편이 왜? 아, 몰랐어? 바람 피우다 걸렸잖아. 부인이 난리도 아니었어. 그런데 결국 용서해줬더라고. 애들 때문에 이혼할 수도 없고. 영숙의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만의 일이 아니었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위로가 되지는 않았다. 그래도 정수 씨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데. 숙자의 말에 영숙은 씁쓸하게 웃었다. 착하고 성실하다고? 겉보기와 속은 다른 법이었다. 숙자가 돌아간 후 영숙은 본격적으로 생각에 잠겼다. 이혼을 한다면 6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텐데.
아니면 참고 살아야 할까? 하지만 어떻게 배신한 남편과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단 말인가? 저녁이 되어 정수가 돌아왔다. 그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숙은 꽃다발을 받지 않았다. 꽃 사올 돈으로 그 여자한테 또 뭘 사줬을 거 아니야? 아니야, 여보. 정말 끝났어. 다시는 안 만날 거야. 믿을 수 없어. 영숙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정수의 애원에 영숙은 고개를 돌렸다. 모르겠어. 40년을 산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데 용서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그날 밤도 영숙은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 버렸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나도 뭔가 해야 해. 그때 문득 정수의 지갑이 떠올랐다. 그 안에 있는 신용카드들이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온 자신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그 카드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그래, 나도 써볼까? 영숙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수가 출근한 후 영숙은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다. 서랍을 열어보니 각종 카드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신용카드만 5장, 체크카드 2장, 그리고 백화점 카드들까지. 영숙은 이렇게 많은 카드가 있는 줄 몰랐다. 카드를 하나씩 살펴보며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이 카드들로 그 여자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을 해줬을까? 휴대폰을 꺼내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함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세요. 박정수, 1961년 3월 15일입니다. 사실 영숙은 정수의 개인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온갖 서류를 대신 작성해 왔으니까. 최근 3개월 사용 내역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원의 말에 따라 나열되는 사용 내역을 들으며 영숙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XX 레스토랑 28만 원, XX 백화점 85만 원, XX 호텔 35만 원. 한 달에 300만 원씩 3개월간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썼다. 평소 영숙에게는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하던 남편이 더 자세한 내역을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영숙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구체적인 숫자를 들으니 더욱 화가 났다. 자신은 마트에서 몇백 원 싼 상품을 찾아 헤매는데 정수는 한 끼 식사에 30만 원씩 쓰고 있었다니. 그날 오후 우편으로 받은 카드 명세서를 보며 영숙은 더욱 분노했다.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호텔, 심지어 여행사까지. 모든 것이 그 여자와의 만남을 위해서였다. 좋아, 나도 써보자. 영숙은 카드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40년간 절약에만 익숙해진 그녀에게 돈 쓰는 일은 낯설었다. 일단 가장 가까운 백화점으로 향했다. 평소에는 세일 기간에만 가던 백화점이 새롭게 보였다. 1층 화장품 매장에서 영숙은 주눅이 들었다. 젊고 예쁜 직원들과 반짝이는 상품들 사이에서 자신이 초라해 보였다. 어떤 걸 찾으세요? 직원의 친절한 목소리에 영숙은 더욱 당황했다. 그냥 좀 좋은 화장품으로. 피부 타입이 어떻게 되세요? 평소 어떤 브랜드 쓰세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영숙은 답할 수 없었다. 평생 저가 화장품만 써왔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추천해 주세요. 1시간 후
영숙은 100만 원이 넘는 화장품 세트를 구매했다. 카드를 내밀 때 손이 떨렸지만 결제음이 울리는 순간 묘한 쾌감이 들었다. 이게 이런 기분이구나.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구매한 화장품들을 침대에 늘어놓고 바라봤다. 평생 이런 고급 화장품을 써본 적이 없었다. 거울을 보며 새로운 화장품을 발라보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수가 돌아온 것이다. 여보, 이게 뭐야? 정수는 침실로 들어와 화장품들을 보며 놀랐다. 화장품 좀 샀어.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평소에 화장품 살 때도 그렇게 따지더니. 영숙은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도 비싼 거 사주잖아. 그 여자한테. 정수는 말문이 막혔다. 앞으로 나도 좀 쓸 거야. 40년 동안 참았으니까 이제 좀 써도 되겠지? 여보, 카드 명세서 다 봤어. 3개월간 1,000만 원 가까이 썼더라고. 나도 그 정도는 써야겠어. 정수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건 잘못이었어. 앞으로는 절대. 이제 와서 뭘 해도 늦어. 나도 이제 카드 쓸 거야. 영숙의 단호한 말에 정수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그날 밤 영숙은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다. 복수가 시작된 것이다. 다음 날부터 영숙의 일상이 바뀌기 시작했다. 평소 같으면 마트에서 할인 상품만 골라 담던 그녀가 이제는 백화점 식품관을 돌아다니며 비싼 수입 식품들을 카트에 담았다. 이 와인 어때요? 식품관 직원에게 물어보며 50만 원짜리 와인을 골랐다. 평생 소주 한 잔도 제대로 마셔보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비싸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 유기농 스테이크도 좋아 보이네요. 한 덩어리에 15만 원 하는 한우를 서슴없이 담았다. 계산할 때 총 금액이 200만 원이 넘었지만 영숙은 담담하게 카드를 내밀었다. 집으로 돌아와 구매한 것들을 정리하며 영숙은 생각했다. 이게 맞나? 이렇게 돈을 쓰는 게. 하지만 곧바로 정수와 그 여자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더 비싼 곳으로 가요. 그 말이 영숙의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었다. 오후에는 미용실로 향했다. 평소 동네 미용실에서 5만 원에 파마를 하던 그녀가 이번에는 강남의 유명 헤어샵을 예약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스타일리스트의 질문에 영숙은 당당하게 답했다. 젊어 보이게 해주세요. 돈은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트리트먼트부터 시작해서 컬러링, 커트, 스타일링까지 풀코스로 해드릴게요. 6시간 후 거울 속의 영숙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회색빛이던 머리는 고급스러운 브라운으로 변했고 세련된 커트가 그녀를 10살은 젊어 보이게 만들었다. 우와, 완전 달라지셨어요. 스타일리스트의 감탄에 영숙도 놀랐다.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면서도 아름다워 보였다. 비용은 얼마예요? 총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평소라면 기절할 금액이었지만 지금의 영숙은 주저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백화점에 들렀다. 새로운 머리 스타일에 맞는 옷이 필요했다. 어머, 정말 아름다세요. 매장 직원의 칭찬에 영숙은 기분이 좋아졌다. 평생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특별한 날을 위한 옷을 찾으세요? 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영숙은 평소 꿈도 꾸지 못했던 명품 옷들을 시착해봤다. 샤넬 재킷, 에르메스 스카프, 구찌 핸드백. 하나씩 걸칠 때마다 자신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 재킷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고급스러우면서도 우아해요. 그럼 이걸로 할게요. 300만 원짜리 재킷을 주저없이 결제했다. 거기에 구두, 가방, 액세서리까지 추가하니 총 800만 원이 넘었다. VIP 고객으로 등록해 드릴게요.
앞으로 신상품 정보와 특별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VIP 고객. 영숙은 그 말이 좋았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신만의 정체성이 생긴 기분이었다.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온 영숙을 본 정수는 말을 잃었다. 여보, 왜 못 알아보겠어? 영숙은 새로운 옷을 입고 우아하게 걸어왔다. 정말 다른 사람 같았다. 언제 이렇게, 오늘 좀 꾸몄지. 어때 예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아름다웠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돈이 얼마나 들었어?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왜? 당신은 3개월간 그만큼 썼잖아. 나는 하루에 그 정도 써도 되지 않을까? 영숙의 논리적인 반박에 정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날 밤 영숙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봤다. 새로운 머리, 새로운 옷, 새로운 화장품, 모든 것이 새로웠다. 이제 시작이야. 복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참이었다. 영숙의 변신 소식은 빠르게 동네에 퍼졌다. 마트에서 마주친 이웃들은 그녀를 못 알아보고 지나칠 정도였다. 어머, 영숙 씨 아니에요? 맞아요. 좀 달라졌죠? 달라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어요? 별일 없어요. 그냥 좀 꾸며보고 싶어서. 하지만 영숙의 변화는 겉모습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먼저 여행사를 찾았다. 평생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달랐다.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 글쎄요. 좋은 곳으로 추천해 주세요. 혹시 동반자가 있으세요? 혼자요. 여행사 직원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60대 여성이 혼자 여행은 흔치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는 어떠세요? 안전하고 음식도 맛있고 좀 더 특별한 곳은 없나요? 그럼 유럽 패키지는 어떠세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를 도는 2주 코스가 있어요. 좋아요. 그걸로 할게요.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1인당 800만 원 정도 들어요. 800만 원. 정수가 3개월간 그 여자에게 쓴 돈과 비슷한 금액이었다. 상관없어요. 예약해 주세요. 여행 예약을 마친 영숙은 다음 계획을 세웠다. 여행에 필요한 옷들과 용품들을 사야 했다. 백화점에서 여행용 가방부터 시작해서 옷, 신발, 액세서리까지 하나씩 골랐다. 유럽의 세련된 거리를 걸을 자신을 상상하며 최고급 제품들만 골랐다. 이 코트 정말 예뻐요. 유럽 여행 가시는군요? 네, 2주간 다녀올 예정이에요. 부럽네요. 신혼여행이세요? 아니요, 혼자요. 영숙은 당당하게 답했다. 혼자서도 충분히 멋진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영숙을 본 정수는 또다시 놀랐다. 이게 다 뭐야? 여행 준비물이야. 여행? 어디로? 유럽이요. 2주간 다녀올 거예요. 정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혼자서? 왜? 안 돼? 그게 아니라 돈이 얼마나 들었어? 여행비 800만 원, 쇼핑비 500만 원, 총 1,300만 원 정도? 1,300만 원?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그렇게 놀라요? 당신도 그 여자와 여행 계획 있었잖아요. 휴대폰에 여행사 상담 내역 있던데. 정수는 할 말을 잃었다. 정말로 미경과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건 취소했어. 취소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요. 나는 나대로 여행 갈 거예요. 여보, 이러면 안 돼. 가계부에 빨간불이 켜져.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 월급으로도 충분하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안 썼으니까. 영숙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40년간 그녀는 극도로 절약하며 살아왔다. 그동안 모은 돈과 정수의 수입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하지만은 없어요.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예요. 영숙은 단호했다. 40년간 참고 살았던 세월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의 변화가 두려웠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 이런 반란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반면 영숙은 편안하게 잠들었다. 여행 가이드북을 보며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콜로세움을 상상했다. 평생 꿈꿨던 곳들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수가 그 여자와 못 간 여행을 내가 혼자 더 멋지게 다녀와야지. 복수는 점점 달콤해지고 있었다. 영숙의 유럽 여행이 시작되었다. 인천공항에서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을 받아든 그녀는 새로운 세계로 떠나는 기분이었다. 비즈니스 클래스요? 이코노미 아니고? 네, 비즈니스 클래스 맞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직원의 확인에 영숙은 뿌듯했다. 평생 이코노미도 타본 적 없던 그녀가 첫 비행기부터 비즈니스 클래스였으니까. 좋은 여행 되세요. 가족들도 모르게 떠나는 여행이었다. 정수에게만 간단히 여행 다녀온다고 메모를 남겨두었을 뿐이다. 파리에 도착한 영숙은 모든 것이 신기했다. 가이드북에서만 보던 에펠탑이 눈앞에 있고 생강이 흐르고 세느 강변의 카페들이 그림 같았다. 마담, 혼자 여행이세요? 호텔 컨시어지가 친절하게 물었다. 네, 혼자요. 훌륭하시네요. 파리는 혼자 여행하기에도 멋진 도시예요. 영숙은 기분이 좋아졌다. 나이든 여성의 혼자 여행을 이상하게 보지 않는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다. 첫날은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했다. 모나리자 앞에서 셀카를 찍으며 영숙은 감격했다. 평생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림을 직접 보고 있다니. 뷰터펄, ISNT? 옆에 있던 미국인 관광객이 말을 걸었다. Yes, very beautiful. 서툰 영어로 대답하며 영숙은 뿌듯했다. 해외에서 외국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자신이 신기했다. 저녁에는 미슐랭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혼자서 고급 레스토랑에 가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에 금세 편안해졌다. 혼자서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웨이터의 말에 영숙은 안심했다. 200유로짜리 코스 요리를 천천히 맛보며 그녀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다. 이후 이탈리아, 로마, 베네치아, 스위스 융프라우까지 2주간의 여행 동안 영숙은 하루도 빠짐없이 SNS에 사진을 올렸다. 물론 정수도 볼 수 있도록. 지금 베네치아예요. 정말 아름다워요. 해시태그 혼자 여행, 해시태그 새로운 시작. 융프라우 정상에서 세상이 이렇게 넓은지 몰랐어요. 해시태그 유럽 여행, 해시태그 자유. 한국에서 이 사진들을 본 정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딸들도 어머니의 SNS를 보며 놀랐다. 엄마가 언제부터 이런 여행을 다녔지? 아빠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엄마 혼자 여행 보내고. 수진이 정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엄마 여행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 그런 셈이지.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도 좀 쉬셔야죠. 평생 우리만 챙기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정수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사실은 자신의 바람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딸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유럽에서 영숙은 쇼핑도 마음껏 했다. 샹젤리제의 명품 매장에서 에르메스 가방을 사고 이탈리아에서
구찌 구두를, 스위스에서 명품 시계를 샀다. This is for me. A gift to myself. 매장 직원에게 당당하게 말하며 카드를 내밀 때마다 기분이 좋았다. 2주간의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영숙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자신감이 넘쳤고 세련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독립적이었다. 다녀왔어요.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온 영숙을 본 정수는 말을 잃었다. 여행 어땠어? 최고였어요. 정말 좋았어요. 영숙은 여행 사진들을 보여주며 신나게 이야기했다. 그 모습이 예전에 소심하던 아내와는 너무 달랐다. 돈은 얼마나 썼어? 쇼핑비까지 합쳐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수는 기절할 것 같았다. 왜요? 당신이 그 여자랑 제주도 가려던 돈보다 적게 썼는데. 영숙은 담담하게 답했다. 이제 그녀에게 돈에 대한 죄책감은 없었다. 이제 좀 알겠어요. 돈 쓰는 맛이 어떤 건지. 그녀의 말에 정수는 더욱 불안해졌다. 아내의 변화가 어디까지 갈지 예측할 수 없었다. 영숙의 변화는 여행에서 그치지 않았다. 돌아온 후 그녀는 더욱 과감해졌다. 먼저 헬스클럽에 등록했다. 강남의 고급 헬스클럽으로 연회비만 500만 원이 넘었다. 40년 동안 내 몸을 돌보지 못했네요. 이제라도 관리해야죠. 개인 트레이너까지 고용해서 일주일에 3번씩 운동을 시작했다. 2개월 만에 몸매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우와, 정말 달라지셨어요. 트레이너의 칭찬에 영숙은 뿌듯했다. 60대에 이런 몸매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신기했다. 다음은 요리 클래스였다. 프랑스 요리, 이탈리아 요리, 일본 요리까지. 각각 월 100만 원씩 하는 고급 요리 클래스에 모두 등록했다. 평생 한국 음식만 해왔는데 이제는 세계 요리를 배워보고 싶어요. 요리 클래스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주부들이었지만 영숙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열심히 배우는 수강생이었다. 영숙 씨 정말 센스가 좋으시네요. 요리 선생님의 칭찬에 영숙은 기분이 좋아졌다. 옷차림도 더욱 세련되어졌다. 매주 백화점을 방문해서 신상품을 구매했다. VIP 고객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VVIP로 등급이 올라갔다. 영숙님, 이번 시즌 신상품이 들어왔어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전담 직원이 새로운 옷들을 가져오면 영숙은 마음에 드는 것들을 모두 구매했다. 이거, 그리고 이것도 주세요. 한 번에 몇백만 원씩 쓰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미용에도 투자했다. 피부관리, 마사지, 네일아트까지. 일주일에 3번은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샵에서 시간을 보냈다. 피부가 정말 좋아지셨어요.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관리사의 말에 영숙은 만족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젊어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3개월 후 정수의 카드 명세서가 도착했다. 평소 3-40만 원 정도 나오던 명세서가 이번에는 두껍게 도착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명세서를 펼쳤다. 뭐야 이게?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다. 백화점 800만 원, 헬스클럽 500만 원, 미용실 200만 원, 요리 클래스 300만 원. 한 장, 2장 넘길 때마다 금액은 늘어만 갔다. 레스토랑, 카페, 택시, 온라인 쇼핑까지. 없는 게 없었다. 마지막 페이지의 총합 금액을 본 정수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8천만 원? 한 달에 8천만 원. 자신이 3개월간 미경에게 쓴 돈의 8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정수는 휴지통을 뒤져서 지난달 명세서도 찾아봤다. 6천만 원. 그 전달은 5천만 원이었다.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여보,
정수는 영숙을 불렀다. 영숙은 거실에서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왜요? 이게 뭐야? 정수는 명세서를 내밀었다. 카드 명세서네요. 왜요? 8천만 원이라고. 한 달에 8천만 원을 어떻게 써? 영숙은 담담하게 답했다. 어떻게 썼냐고요? 당신처럼요.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것도 사고 몸도 관리하고. 이건 너무해. 뭐가 너무해요? 당신은 한 달에 300만 원씩 썼잖아요. 나는 8천만 원 썼고 비율로 따지면 비슷하네요. 비슷하다고? 8천만 원과 300만 원이 비슷해? 당신은 3개월 동안 썼고 나는 1개월 동안 썼으니까. 시간당 비용으로 계산하면 나는 당신보다 8배 효율적이에요. 영숙의 논리에 정수는 할 말을 잃었다. 이러면 집안이 망해. 망하긴 뭘 망해요. 40년 동안 모은 돈이 있잖아요. 당신 퇴직금도 있고 그 돈은 노후 자금이야. 노후 자금이라고요? 나는 지금이 노후예요. 지금 쓰지 않으면 언제 써요? 영숙의 말에 정수는 더욱 당황했다. 제발 그만해. 이제 그만 써. 안 돼요. 안 된다니? 당신이 그 여자와 확실히 끝냈다는 보장이 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보장도 못하면서 나보고 그만하라고요? 40년 동안 당신만 믿고 살았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영숙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예요. 내가 벌어온 돈이기도 하잖아요. 40년 동안 무료 가정부 노릇한 것도 일이고 무급 육아도우미 노릇한 것도 일이라고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내의 논리가 틀렸다고 할 수 없었으니까.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집안이 거덜날 수도 있었다. 정수의 걱정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영숙의 소비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번에는 자동차를 바꿨다. 10년 넘게 탔던 소형차 대신 수입차를 샀다. BMW 어때요? 아니면 벤츠? 자동차 영업사원의 추천에 영숙은 고민했다. 둘 다 좋네요. 그럼 둘 다 사면 안 되나요? 둘 다요? 네, 기분에 따라 다른 차를 타고 싶어요. 결국 영숙은 BMW와 벤츠를 각각 한 대씩 총 2억 원어치 자동차를 구매했다. 부인, 정말 대단하시네요. 2대 다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고객은 처음이에요. 영업사원의 감탄에 영숙은 뿌듯했다. 집에 새 차 2대가 도착했을 때 정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게 뭐야? 차요. 새로 샀어요. 2대나? 하나는 평일용, 하나는 주말용이에요. 2억 원이라고. 2억 원. 정수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괜찮아요. 할부로 샀으니까. 할부라고 해도 돈이야. 하지만 영숙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제 집도 바꿔야겠어요. 집? 3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살았잖아요. 이제 좀 넓은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요. 정수는 현기증이 났다. 강남 펜트하우스가 좋겠네요. 한강뷰도 있고. 여보, 제발. 정수가 애원하는 순간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네, 봤어요. 괜찮네요. 계약할게요. 계약? 이미 계약금 넣었어요. 다음 주에 이사해요.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날 저녁 2딸들이 급히 집으로 왔다. 정수가 급하게 불렀던 것이다. 엄마, 아빠가 말하는데 진짜예요? 차 2대 사시고 집도 바꾸신다고? 큰딸 수진이 물었다. 맞아. 이제 좀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서.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요. 무슨 일이에요?
둘째 수연도 걱정스럽게 물었다. 영숙은 딸들을 바라봤다. 이제는 말해도 될 때가 온 것 같았다. 너희 아빠가 바람 피웠어. 딸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뭐라고요? 3개월 전에 발각됐지. 회사 후배랑. 아빠가. 정말요? 수진이 아버지를 돌아봤지만 정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복수하고 있는 거야. 4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도 좀 살아보려고. 엄마, 괜찮아.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고 있거든. 딸들은 복잡한 표정이었다. 아버지의 잘못도 이해했지만 어머니의 복수도 걱정스러웠다. 그래도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과하다고? 너희 아빠는 가정을 배신했어. 그것보다 과한 게 어디 있니? 영숙의 말에 딸들은 할 말을 잃었다. 한 달 후 정수에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카드 명세서였다. 이번에는 1억 5천만 원이었다. 정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다. 집 구입과 각종 할부금 때문에 현금이 부족해진 것이다. 여보, 이제 정말 한계야. 이러면 파산해. 파산이라고요? 영숙은 새 펜트하우스의 거실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당신이 벌어놓은 게 있잖아요. 퇴직금도 있고. 그거 다 써버렸어. 정수의 절규에 영숙은 고개를 들었다. 다 썼다고요? 벌써? 3개월 만에 5억이 넘게 나갔어. 집값, 차값, 카드값. 그래도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대출 한도도 거의 찼어. 그때 영숙은 처음으로 심각함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럼 어쩌라고요? 제발 그만해. 이제 정말 그만하자. 정수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40년 동안의 배신을 어떻게 몇 달 만에 다 갚으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용서해줘. 영숙은 남편을 내려다봤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 같았다. 진짜 끝났어요? 그 여자와? 진짜야. 진짜 끝났어. 다시는 바람 안 피워요? 절대 안 피워. 맹세해. 영숙은 잠시 생각했다. 사실 3개월 동안의 복수로 충분히 시원했다. 40년의 억울함을 어느 정도 풀어낸 기분이었다. 좋아요. 그럼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앞으로는 모든 소비를 반반씩 해요. 당신이 쓰면 나도 똑같이 써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요. 여행이든 쇼핑이든. 알았어. 마지막으로 다시 배신하면 이번보다 10배 더 심하게 갚을 거예요. 정수는 등골이 오싹했다. 이제 좀 반반 쓰자. 나도 당신 아내다. 영숙의 일갈에 정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침대에서 잤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영숙이 주도권을 잡은 결혼 생활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영숙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새로운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같은 아내가 아니었다. 당당한 파트너였다. 몇 달 후 카드값 명세서를 보며 정수가 놀랐다. 이번에는 300만 원이었다. 영숙도 300만 원이었다. 정확히 반반이었다. 진짜 반반이네. 약속은 지켜야죠. 영숙은 웃으며 답했다. 그런데 여보. 네. 이제 정말 행복해? 영숙은 잠시 생각했다. 네, 행복해요. 처음으로 내가 주인공인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희생하며 살았는지 깨달았다. 카드값의 주인공이었던 영숙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정수도 아내의 소중함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다. 40년 만에 찾은 균형이었다. 사랑은 계산이 아닙니다. 하지만 존중은 균형입니다. 박영숙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0년간 잃어버렸던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는 과정이었죠. 때로는 극단적인 행동만이 상대방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결혼은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상호 존중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정수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그림자가 아니라 동반자라는 것을. 영숙은 증명했습니다. 자신도 충분히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진정한 부부란 서로를 배려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 관계, 함께 걸어가되 각자의 길도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카드값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존중과 균형이라는 결혼의 진짜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도 누군가의 인생에서 주인공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무엇보다 자신에게도 말입니다.